안녕하세요. 어성클래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모두 답답하시고 우울감도 오시고 모든 게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클래스는 모두 휴강이 되고 모든 것이 느리게 조심스럽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림 그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무언가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오로지 내가 하는 것에만 신경을 쏟았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우울감, 답답함도 함께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썸 클래스를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께 해피 바이러스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은 좀 다른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쟁이가 그림 그리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로 그림 그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감을 없애는 미술 치료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 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미술놀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그만큼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수채화용 캔버스가 필요하고요. 수채화, 붓과 팔레트입니다. 물통도 필요하겠죠. 부수적으로 연필과 볼펜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수채화 팔레트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일반 캔터지 채색을 할 수 있는 종이는 다 괜찮아요. A4 용지는 조금 얇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4 용지 하실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보다는 좀 더 색연필이나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고, 거기에 따른 마카, 색연필, 사인펜, 가슈, 클레파스도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재료에 대한 그런 딱 규격 같은 사이즈는 없고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료로 가지고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그림 그리기는 뭐냐면 오늘은 명화 그리기입니다. 단순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화가의 그림풍도 조금은 설명해드리고 저의 아주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은 설명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명화 그리기의 첫 번째 화가는 앙리 마티스입니다. 앙리 마티스는 검색창에 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출생은 1869년 12월 31일 날 했고요. 그리고 사망은 1954년 11월 3일 날 사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고요. 업적으로는 프랑스의 화가, 그리고 야수파의 창시자, 그 다음에 색책 마술사, 피카소의 라이벌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왜 앙리 마티스를 선택했냐겠죠. 그 첫 번째는 앙리 마티스의 그림은 따라 그리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드로잉 작품도 아주 유명하죠. 앙리 마티스는 앞서 말했듯이 야수파의 창시자예요. 여기서 야수파란 지금은 야수파가 하나의 미술 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야수파라고 아주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말로, 비꼰 말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앙리 마티스는 야수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비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림을 실제로 똑같이 그려내고 사실적인 그림을 나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진도 없는 시절 나의 모습, 사물들을 똑같이 그려낸 화가들을 좋아하고 사랑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고도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뜬 비운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사진의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 묘사의 기능이 축소가 되고 젊은 화가들은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했어요. 대표적인 야수파 앙리 마티스와 입체파 피카소가 있습니다. 야수파의 앙리 마티스는 색채와 터치를 이용해 형태를 단순화시켜 회화의 사실적인 표현을 벗어나는데 지대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따라 그리기 쉽다는 점에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앙리 마티스의 그림은 햇빛
해피 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밝고 순수한 색감으로 작품 속에 기쁨과 한의를 담으며 행복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유명한 화가들 중에 기쁨과 한의를 담는 화가들도 많지만 특히나 앙리 마티스는 2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은 사람이고 전쟁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에 살았죠. 자신이 살던 파리는 함락이 되었고 프랑스에 점령한 나치는 독재를 위해 예술활동에 관해서도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히틀러는 입체파와 야수파 같은 현대미술을 매우 저질적인 작품으로 매도했다고 하는군요. 그것을 안 주변 사람들이 마티스에게 프랑스를 떠날 것을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꿋꿋하게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유럽에도 평화가 왔지만 불행스럽게도 마티스는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죠. 병상 생활에서도 휠체어를 타며 작품을 그려나갔습니다. 자신의 처한 비관적인 상황에도 마티스는 행복하고 밝은 그림을 계속 그려나갔죠. 마티스는 행복한 꿈이 있고 곧 자신의 처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티스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처한 상황이 모두 다 힘들지만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티스 그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티스의 유명한 작품들도 많지만 오늘 그릴 그림은 라 레베르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 모양 같기도 하고 풀 모양 같기도 하고 색채도 강렬하고 모양도 컷아웃 기법을 써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날렵함이 이렇게 있기도 해요. 여기 사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마티스 사인은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 앙리의 H 그리고 마티스의 M을 이렇게 약자로 썼고 53은 연도수입니다. 이거는 1953년도에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티스는 1954년도에 돌아가셨으니 아마 돌아가시기 전 후기 작품이네요.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컷아웃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컷아웃 기법은 이제 가위로 그 종이로 오려서 붙이는 꼴라주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색종이로 오려서 작품에 붙이기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와 함께 이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캔버스를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캔버스에 지금 제가 도안을 따져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라 레브르라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스케치를 했거든요. 이 스케치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저처럼 수채화 캔버스에 아니면 일반 캔버스도 좋아요. 수채화 캔버스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고 우리 옮기는 기법 알죠? 뒤에 연필로 흑연을 칠한 다음에 볼펜으로 옮기는 기법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캔버스에는 연필이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스케치 하시는 것보다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옮기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놓으면 다른 캔버스에도 이렇게 또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그림을 색깔대로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캔버스뿐만 아니라 뭐 일반 캔버스에는 아크릴 물감을 쓰는 게 맞으니까 아크릴 작업을 하실 분들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수채화 용지라든지 일반 뭐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옮기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럴 때는 바로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고요. 지금 색깔을 이렇게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 녹색 굉장히 강렬한 색깔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그림을 그리셔도 되지만 조금 더 나는 검정색보다는 뭐 다른 색을 넣고 싶어, 파란색이 좀 더 많은 것 같지만 뭐 노란색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나의 이 그림의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똑같이 따라 그리는 명화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가족끼리 다 명화를 그린 다음에 전시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이즈가 이게 3F라는 사이즈거든요. 이 3호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집에 조금 크게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6, 8, 그다음 10, 이런 10호 정도로 그림을 그리셔도 현관 문 앞이라든지 거실, 아니면 아이방이라든지 아니면 안방 이런 데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림들은 따라 그리기가 조금은 쉽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이제 그려서 우리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채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법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번지기 기법도 좋고, 그다음에 약간 다색으로 표현을 해도 좋아요. 저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 앙리마티스처럼 진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앙리마티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앙리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그림을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자료 찾아보시면 보통 이제 20살 때 원래 법학 전공을 하다가 마티스가 20살 때 심한 맹장염을 앓았는데 그때 병상에 있으면서 마티스 어머님이 조금 심심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종이하고 이런 그리기 재료를 주셨대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리면서 인생이 바뀐 케이스죠. 그런데 마티스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밝은 그림을 그렸고 야수파 같이 이런 단순하고 이런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똑같이 그런 사실주의 같은 그런 그림들을 시작을 해요. 고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모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리다 보면 조금은 이런 게 아닌데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찾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저는 색칠하고 있는데 약간 빨간색에 있으면서 자신이 느끼는 대로 저는 이런 빨간색도 있으면서 조금 약간 다색으로 주황빛도 살짝 끝에 주고 조금 진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이 조금 칠하다가 조금 튀어나가도 좋고 그림 그리는 거는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크니까 너무 똑같이 딱 칸에 맞춰서 색을 칠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들 학교를 지금 못 가고 다들 집에 있는데 모두들 카페 하잖아요. 이게 그림이 10분 만에 끝나든 20분 만에 끝나든 엄마가 같이 마티스는 이런 사람이래.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대.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면서 단 10분이라도 아이가 집중을 하는 시간까지만 같이 해주셔도 좋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이들은 각자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아이는 오랜 시간 동안 집중을 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집중을 그만큼 더 많이 하고,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 같은 걸 하면 실망도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아이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를 평소에 싫어하셨던 분들도 단 5분만이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빨간색에서 이제 주황색 정도, 그리고 오렌지 계열대로 조금은 저는 번지면서 갈게요. 마티스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림을 그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 제목이 라 레브르 라는 제목이었죠. 제가 뜻을 조금은 찾아봤는데, 약간 레브르라는 뜻이 그 프랑스어로 입술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라라는 뜻은 음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춤을 춘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해피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그 앙리 마티스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랑 함께 하실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색을 칠을 해서 그거를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기법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수채화 합판에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종이에 그림 그리셔서 액자에 보관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깔끔하고 인테리어용으로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다 구비하시면 좋겠지만 사만색만 구비하시고 흰색이나 검정색만
준비하셔서 색깔을 좀 섞어 보시면서 획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앙리마티스라고 하면 피카소의 라이벌이라고 했잖아요. 피카소는 사실 앙리마티스보다 한 11살? 12살 정도 어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라이벌이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대요. 근데 서로 대립적인 그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앙리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밝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 피카소는 조금 어두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앙리마티스는 2번의 세계대전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이런 밝은 그림을 그리려고 했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르니카 아실 거예요. 그 스페인 내전 때 있는 그 게르니카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전쟁을 그림을 그린 게르니카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런 상황들을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명이 조금 라이벌 구도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미술사에서는 앙리마티스는 밝은 쪽, 피카소는 어두운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꽃으로 생각을 하고 색깔들을 칠하고 있어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그림에 있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인테리어 쪽으로도 꽃 그림이 집안에 있으면 좋은 소식과 좋은 기운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완성을 해서 집에 걸어놔야 되겠어요.
조금씩 딸록딸록하게 그림이 완성되고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내일 완성을 해야지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오늘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봤다가 좀 놔뒀다가 저 노란색보다는 또 다른 색이 있었으면 좋겠어. 또 색을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을 두시면서 차츰차츰 완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완성을 하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심결에 딱 보다가 저기는 이 색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왜 여기를 이 색을 칠했나? 이 색을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조금 더 발전이 되기도 해요. 마티스 그림보다는 좀 더 화려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쁜 알록달록한 꽃들을 칠을 하고 있어요. 노란색을 칠할 때는 개나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분홍색을 칠할 때는 진달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진달래가 진짜 많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쪽 쪽에 살고 있어서 벚꽃이 만개한 곳도 있어요. 올해는 꽃놀이는 포기했지만 그림으로 벚꽃을 한번 만개를 또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앙리마티스 그림보다는 조금 더 화려하게 표현이 됐죠?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됐죠? 너무 집에 걸어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의미 있는 명화 그리기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그림에도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곧 하루빨리 모든 사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안녕.